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교수입니다. 연골은 혈관하고 신경이 없는 조직이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연골 재생술을 했을 때 연골을 잘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잘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에는 콜라겐하고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있는데 우리가 쨍쨍한 유리 같은 연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형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연골 재생술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제1형 콜라겐입니다. 즉 유리같이 쨍쨍한 연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좀 찰흙같이 푸석푸석한 연골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주요 성분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있어서 연골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탄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히알루로닉 애시드나 아니면 콘드로이친 이런 것들이 다 프로테오글라이칸을 만드는 재료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골 결손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을 때는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골 결손 크기가 1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골 결손이 있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연골 결손 부분 이외의 부분들이 계속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병변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연골 결손 부분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연골이 망가지면서 연골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조각들이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관절 내 염증이 발생을 하면은 염증 안에는 관절을 파괴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연골들이 더 망가지면서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연골 결손에 대해서 결손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골 재생술을 하는 목적은 유리같이 쨍쨍한 초자 연골을 만들기 위함인데 기존 연골 재생술들의 한계가 유리같이 쨍쨍한 연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찰흙같이 푸석푸석한 섬유성 연골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많은 연골 재생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여러 종류의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골연골 이식술, 두 번째 분류가 골수 자극술, 세 번째 분류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골연골 이식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초자 연골 덩어리를 연골 병변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앞무릎 관절에서 기능이 덜한 부분에서 골연골 덩어리를 떼서 체중 부하되는 병변이 있는 부분에 삽입을 해주는 거죠. 주로 권장되는 환자군은 젊고 활동성이 높은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골연골 덩어리를 병변부에 넣어주게 되면 초기에 고정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조기에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골수 자극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는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골 병변이 생기게 되면 연골이 점점 없어지면서 뼈가 드러나게 되죠.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뼈에다 일부러 상처를 내줍니다. 송곳으로 긁어서 내거나 가는 철사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주거나 해서 피를 내죠. 우리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있습니다.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골 밑에 뼈에 상처를 내게 되면 피도 나오면서 골수도 끌어모으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엉겨 붙으면서 혈전, 피 떡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피 떡지들에서 자가율의 줄기세포들이랑 성장인자들이 어우러지면서 연골로 점점점 성숙이 돼가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기존 골수 자극술보다 조금 더 초자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골수 자극술에서 병변 크기가 1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경우일 때
권장을 했다면, 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병변 크기가 좀 큰 경우에서도 초자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치료 방법은 90년대 인체공학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전한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앞무릎 관절에서 기능이 덜한 부분에서 연골 덩어리를 떼서 세포를 분리하고 증식을 시켜서 세포를 배양해서 그 배양된 세포들을 무릎 병변 부위에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걸 했었어요. 상품명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메가카티 등이 있습니다. 카티스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티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큰 분류 중에서 골수 자극술 분류에 들어갑니다. 즉 연골과 골의 뼈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안에다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해주는 방식인데, 기존 골수 자극술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수술입니다. 기존의 골수 자극술은 멀쩡한 연골 밑에 뼈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피랑 골수를 뿜어져 나오게 했다면은, 동종 제대로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경우에는 기존 골수 자극술보다 구멍이 훨씬 큰 2-3mm 정도 되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고, 그 뼈 구멍 안에다가 카티스템을 이식해서 연골 밑에 뼈도 생성이 되고 연골 밑에 뼈를 덮게 되는 연골도 만들어주는 개념인 거죠. 이 수술 방법은 어떠할 때 강점을 보이느냐, 연골이 망가진 것뿐만 아니고 연골 밑에 뼈에까지 병이 있는 경우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골수 자극술에서는 연골 밑에 뼈에 병변이 있다면 거기에 일부러 상처를 더 내게 되면 연골 밑에 뼈의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티스템의 개념에서는 연골 밑에 뼈를 다시 생성해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를 리뉴얼 시키면서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연골 밑에 뼈는 우리 연골을 재생시키고 유지시켜주는 틀이 되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해야지 결국에는 연골도 잘 재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연골뿐만 아니고 연골 밑에 뼈까지 망가지고 있는 초기 이상의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연골 밑에 뼈까지 리뉴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카티스템이 장점을 보이는 수술로 적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동종 제대율의 줄기세포가 들어갔을 때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활액막염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연골을 재생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관절염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죠. 1cc에 500만 개 정도의 동종 제대율의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기존의 골수 자극술의 한계를 극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티라이프를 설명드릴게요. 카티라이프는 연골 재생술 큰 분류 중에서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에 포함이 됩니다. 카티라이프는 다시 해석을 하면 자가 늑연골 세포 이식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연골 세포보다 늑연골 세포는 초자 연골 형성 능력이 3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골수 자극술보다 더 우수하다고 알려진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기존 골수 자극술보다는 확실하게 초자 연골 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늑연골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항염증 물질을 분비할 수 있게 세포를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골 밑에 뼈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서 관절염이 초기 상태라면 이런 배양된 세포들이 들어가서 항염증 물질들도 분비를 할 수 있게 해서 초기 관절염 있는 상태를 억제를 시키면서 연골이 잘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골 생성이 바치되는 연골 밑에 뼈를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골 밑에 뼈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 위에다가 배양된 세포들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골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시린지당 480개 정도의 구슬이 형성이 됩니다. 이 한 시린지에는 늑연골 세포가 2천만에서 5천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시린지로 커버할 수 있는 병변 크기는 10원짜리 동전 크기는
된다는 것이죠. 1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크면은 2실인지, 더 크면은 3실인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2022년에 품목 허가를 받은 메가카티라는 치료제인데요. 이것을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골수 자극술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메가카티라는 것은 무세포화된 인체 유래 콜라겐 파우더를 말하는데, 기존 골수 자극술에서 사용되던 콜라겐보다 유리한 점은 E형 콜라겐 파우더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만 세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렇게 큰 연골 재생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메가카티를 제조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콜라겐 조직 보충제라고 되어 있고, 사용 원리는 골수 자극술 시에 나온 자가 골수 유래 줄기 세포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콜라겐 덮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완전히 새로운 연골 재생술 방법이 아니고 기존의 골수 자극술에서 업그레이드된 기계적 보강을 하는 그런 연골 재생술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골 재생술 방법들 많고 최근에 다양한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전자기기 고르듯이 신제품이 나왔다고 거기에 혹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골 재생술 종류는 많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개념을 잘 알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국대병원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장 이동원이었습니다.